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봄 날씨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존폐 위기의 서남대에 서울시립대와 상륙대 등 4곳이 인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었지만 최근 자치단체 추천으로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내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2건이나 발생해 11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졸음 운전으로 추정되는데요. 따뜻해진 봄 날씨에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내장산 나들목 인근 호남고속도로입니다. 화물차와 충돌해 심하게 훼손된 관광버스가 도로 밖에서 견인을 기다립니다. 청소 작업을 하던 화물차를 관광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은 것인데 이 사고로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관광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가 좀 커브길인데 그대로 브레이크 조작도 없이 그냥 가면서 그냥 추돌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는 그러니까 졸음운전일 수도 있고. 어제 새벽 완주 순천 간 고속도로 실리 3터널에서는 대형 트레일러가 역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넘어졌습니다. 일대는 차량 낙하물 때문에 3시간가량 출근길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역에서 일어난 300건의 졸음운전 사고 중 3분의 1이 봄철에 집중됐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만 700여 명에 이릅니다. 이곳은 주행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졸음 쉼터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피로를 호소하며 차를 멈춰섭니다. 봄철에는 식곤증도 있고 해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좀 쉬었다가 운행하면은 장거리 운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졸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휴식은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자주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2시간에 한 번쯤은 휴식을 취하면서 걷거나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껏 나른해지는 요즘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 중 휴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공공장소에 주인 잃은 금품을 보면 가져가는 사례들이 있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전주 시내의 한 은행. 한 남성이 현금 인출기에서 발견한 현금 50만 원을 같이 온 어머니에게 건넵니다. 가정주부인 50대 여성은 누군가 두고 간 이 돈을 무심코 가져갔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이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처벌 강도가 센 절도였습니다. 누가 돈을 놓고 왔네? 모르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적은 금액은 그냥 주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절도는 타인이 소유한 물건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 놓인 물건을 가져갈 때에도 적용됩니다. ATM에 남겨진 현금의 경우 은행을 점유자로 보기 때문에 이를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현금 인출기 이외에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에서도 주인을 잃은 금품을 발견하면 즉각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관리자가 있는 곳에 놓인 금품을 범죄라는 인식 없이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대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4.12 재보궐선거 전북도의원과 완주군 의원에 각각 국민의당과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주 제4선거구 도의원에는 국민의당 최명철 후보가 57.2%의 득표율로 무소속 김희재 후보를 14%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으며 완주 라선거구 군의원에는 무소속 임기현 후보가 29.9%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완주 라선거구는 최종 투표율 57.5%를 기록한 가운데 1위에서 3위까지의 표차가 32표에 불과한 박빙의 승부였고 전주 4선거구 투표율은 18.6%로 저조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전북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 네, 오늘은 전북 홀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전북목 찾기에 대한 후보별 입장을 비교합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각종 정부 공공기관 배치에서도 광주 전남에 비해 현격히 적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광주 전남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생활권이 다른, 이건 어떤 면에서 불평등을 우리가 초래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각종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해 정부 정책으로 배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묶어서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호남을 별도의 권역으로 우리 경제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사탕평의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는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가 차원에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차별에 대해서도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강조했습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정말로 골고루 격차받고 소외받는 것 없이 꼭 제가 제대로 앞장서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전북 차별에 대한 인식은 같지만 해법은 달랐습니다. 문 후보는 독자 권역이라는 방안을 제시했고 안 후보는 전북뿐만 아니라 지역 차별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전북목 찾기에 대해서는 박지원 대표 등이 좀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해서 도민들이 좀 섭섭한 그런. 심상정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호남 차별이 심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유승민 후보는 인재 균형 등용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선거대책위가 구성되면서 도내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동영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 김광수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았으며 김관영, 유성엽, 조배숙 의원은 각각 정책, 조직, 직능본부장을, 이용호 의원은 TV토론단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후보 비서실장을, 안호영 의원은 균형발전 특보단장을 맡았으며 장영달 전 의원이 고문단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김광수 의원이 안철수 후보의 사드 수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정동영, 김광수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며 사드 찬성으로 당론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특히 사드 당론 변경을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면 찬반이 엇갈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며 의총 개최도 반대했습니다. 존폐 위기의 서남대에 재정 기여자가 잇따라 나타나 대학 정상화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수 의사를 보인 곳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등 4곳으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설립자 비리로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남대. 2차례에 걸친 재정 기여자 모색이 소득 없이 끝나고 의대마저 불인증 판정을 받아 위기감은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재정 기여자 공모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인수 서류를 접수한 곳은 서울시립대와 삼육재단, 부산 온종합병원, 그리고 구재단입니다. 상당히 좋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걸로 돼서 이 중에 한 개 기관이 빨리 선정이 돼서 저희 서남대학교 정상화 되기를. 이들은 설립자 횡령액 330억 원의 보전 방안과 대학 정상화 계획서를 냈고 14일에는 대학 구성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서남대는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교육부에 올릴 재정 기여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의대에 집중된 관심이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종합적인 발전 방향이 우선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전북 몫인 의대를 서울 등 타 지역 의료기관의 인재 수급용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가능하면 이제 정의사를 선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학교를 이제 정상화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교육부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재정 기여자를 확정할 수도 있어 서남대 정상화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의 벤처기업이 많지만 그동안 공공기관 납품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적이 미미하고 성능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만 자치단체 추천으로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에서 농업용 드론을 만드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 눈에 띄는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아직 연간 납품 실적이 50여 대에 불과해 공공기관의 문을 두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라북도의 추천을 받아 조달청의 벤처나라에 등록되면서 납품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벤처나라를 통해서 저희들은 기술을 인정받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훨씬 구매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달청과 전라북도가 협약을 맺고 지자체 추천 기업을 나라장터내 벤처나라에 등록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메타 로보틱스뿐 아니라 도로보수 전문 업체인 로드실, 쿨테이너 등 6개 업체가 등록됐습니다. 좋은 물건을 만드는 벤처기업은 실적 불문하고 경영상태 불문하고 나라장터에 올려서 어떤 좀 제품을 홍보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하지만 전국 700여 등록업체와 비교하면 도내 업체는 1%도 되지 않아 적극적인 우수업체 발굴과 우선 구매 정책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공공조달시장 통해서 경쟁력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자꾸만 창업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벤처기업에게 희망을 주는 공공조달이 가능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만금 농업용지에 수출 중심의 첨단 농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말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509 중 700헥타르를 농식품 수출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농업특화단지는 대규모 농업회사를 배제했으며 70헥타르는 지역 농업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남원시가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 돕기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부안군은 관광지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일손 돕기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농번기인 6월까지 운영되는 추진단은 시청과 읍면동, 농협에 설치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품목별로 유휴 인력을 확보해 적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연합해서 일손 돕기를 전개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관광지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 원산지 미표시 근절 산무 실천을 결의했습니다. 또 다음 달 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맛과 정, 복을 전하는 삼류 운동도 함께 펼쳐 1,200만 관광객 유치의 계기로 삼기로 하고 음식업계 등과 다짐 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안 오복 마실 축제와 전북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씨는 검산동 시민문화체육공원에 진노변에 만개한 벚꽃길을 주변 호숫가와 편백나무숲, 자생식물원 등과 연계해 관광객 산책로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벚꽃도 만개해서 너무너무 좋고 이 새 봄이라 연초록 새순들이 나오니까 기분이 저절로 이 몸도 생기가 돌고. 진안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바로 알리기 위해 올해 4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와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진안고원 힐링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마이산과 진안 고운을 알리기 위해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 아카데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가 향후 행정의 중점 추진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지난 1년간 산업단지 활성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익산시는 앞으로 구도심 활성화와 문화관광도시 조성,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문화재단은 문화포럼 나니레와 함께 10월까지 매주 화수 목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평일 상설 공연을 진행합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이 오늘 공간 봄 목요 초청 공연에 싱어송라이터 크로크노트를 초청합니다. 소리문화의 전당은 오늘 국제회의장에서 영상화된 국립현대무용단의 증발 공연을 상영합니다. 빗소리 합창단이 오늘 전주 덕진 종합예술회관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서양화가 원창희 화백의 전시회가 군산 근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도내 고교생들이 오늘 도교육청 강당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과 함께 세월호 관련 토크 한마당을 갖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오늘 진안초등학교 강당에서 진안군민 촛불 문화제가 열립니다. 원광대학교는 오늘 대운동장에서 아이디어와 드론 창업자 경험을 공유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김제시는 오늘 시청 민원주차장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는 놀면서 체험하는 소비교육 참가자를 오는 20일까지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0도, 장수 18도 등 18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